큐브 위성 70억 예산 창출 의지조차 보이지 않던 윤 정부가 슬슬 총선이 다가오니 또다시 한국판 나사 운운하며 우주항공청을 300명 규모로 올 5월에 출범하겠다는 약속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우주항공청 신설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에 따른 것으로 2022년 11월에 미래 우주경제 로드맵 선포식을 하며 우주항공청을 설립하겠다고도 발표했었습니다. 이를 통해 2032년 달 착륙과 2045년 화성 착륙을 목표로 제시한 바 있습니다.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고 했습니다. 4조 6천억의 과학기술 연구개발비를 삭감하고 70억이 없다면서 달 탐사 우주선에 큐브 위성 하나 못 만들고 못 싣는 판인데 한국판 나사 설립이라는 둥, 미래 우주 경제 로드맵 선포라는 둥 허세와 말뿐인 과학 대통령, 윤 대통령 사탕 발림에 우리 국민들은 더 이상 속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1969년 7월에 인간이 달을 밟았을 때의 영상을 혹시 보신 적 있으신가요? 어르신분들은 기억하시겠지만 당시 우리나라에서도 미 우주선 이름인 아폴로의 인기가 폭발적으로 늘어서 각종 학용품, 장난감 등에 아폴로라는 단어를 넣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미국이 1968년부터 1972년까지 최초의 유인 달 착륙을 위해 실시한 유인 우주 비행 프로그램이 바로 아폴로 프로그램 혹은 아폴로 계획이었고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그리고 이후 50년 만에 나사는 아르테미스 프로젝트로 다시 달에 사람을 보내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아르테미스는 아폴로의 쌍둥이 누이인 아르테미스 여신의 이름을 딴 것으로 오는 11월 우주인 4명이 탑승하는 아르테미스 2호를 발사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지난해 9월에 나사가 우리나라에 놀라운 제안을 했습니다. 바로 아르테미스 2호 여유 공간에 우리나라 큐브 위성을 공짜로 탑재시켜준다는 것이었습니다. 큐브 위성은 초소형 위성의 한 종류로 가로 세로 높이가 모두 10cm인 정육면체를 하나의 유닛으로 규격화한 위성입니다. 제작 비용이 비교적 저렴해 과거에는 학생 교육용으로 활용됐지만 최근 위성 성능이 개선되면서 달이나 화성 탐사에도 쓰이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은 지난 2021년에 미국 주도의 유인 달 탐사 프로그램을 위한 국제협력 원칙인 아르테미스 약정에 서명했는데 당시 10번째 서명국으로 현재는 33개국이 이름을 올린 상황입니다. 우리나라에 이런 좋은 기회가 생기자 한국천문연구원은 자체 개발한 큐브 위성을 탑재한다는 내용으로 참여 의향서를 작성했습니다. 문제는 윤 정부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예산 부담과 일정 촉박 등을 이유로 국회 심의 과정에 반영조차 못한 채 지난 1월 말에 나사의 불참을 통보하면서 이 기회를 무산시켜버렸다는 점입니다. 이 사태에 대해 과학계는 많은 우려와 비난을 쏟아냈습니다. 과기정통부가 이번 참가에 필요한 예산으로 도출한 금액이 고작 70억 원이었는데 656조 총 예산 규모를 지닌 우리나라가 겨우 그 돈이 없어 나사의 제안을 거절했기 때문입니다. 달에 가는 운송수단인 우주선이 없는 우리 입장에서는 공짜로 차표를 주고 좌석을 얻어 위성을 실어갈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던 셈입니다. 그래서 거절한다는 것은 거의 상상하기 어려운 일인데 우리 정부가 어이없게도 예산을 핑계로 거절을 해버린 것입니다. 도대체 왜 7천억도 700억도 아닌 고작 70억 정도를 우리 정부가 만들지 못했을까요? 나사의 제안을 받은 게 이미 9월 말, 10월 초이고 11월부터 만들기 시작해도 4월에 납품해달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과기부의 말대로 순수 개발 기간이 대략 6개월도 안 돼서 통상의 인공위성을 개발하는 기간에 비해서 현저히 짧은 기간이었던 것은 맞았습니다. 그러나 여러 국내 저명한 우주항공 과학자들에 따르면 나사가 제시한 기간 안에 물론 쉽지 않겠지만 전력을 다해 가능하도록 만든 제안서를 작성했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이미 지난해 5월 천문연이 개발한 우주기상 측정용 큐브 위성 도요새 4기를 누리호에 실어 우주로 보냈고 이 중 3기가 세계 최초 위성 편대 비행에 성공했습니다. 그래서 이를 바탕으로 천문연은 기한 내 아르테미스 2호에 탑재할 큐브 위성 제작이 가능했습니다. 특히 도요새 프로젝트를 주도한 천문연 황정화 박사는 이에 대해 달에 위성을 보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고 비싼 경험이라며 이번 기회는 거의 공짜로 가고 선진 기술도 습득할 수 있는 기회를 내던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만일 이 아르테미스 2호에
우리 큐브 위성을 실었다면 나사 로켓이 지구에서 달까지 가는 동안에 우주 방사선을 측정할 수도 있었다고 말합니다. 즉, 달까지 가는 동안에, 그리고 달 궤도에서 머무를 때 인체에 얼마만큼의 방사선이 피폭될지를 고도별로 측정하는 세계 최초의 실험도 가능했다고 말합니다. 그동안은 달에 상주하는 사람이 방사선에 얼마나 피폭될지까지 고려할 정도보다는 일단 달에 다녀오는 부분부터 집중했었습니다. 그러나 기술 수준이 발달한 지금은 만일 우리가 달에서 소위 요즘 유행하는 한 달 살기 등을 하게 된다면, 혹은 6개월이나 1년 동안 달에서 거주할 수 있다면 그 기간 동안 우리 신체에 방사선이 얼마나 피폭됐는지도 필수적으로 알고 대비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만약 달에 건축물을 짓는다거나 달에서 이동해 다닌다거나 할 때 모든 물건들에 대해 방사선 처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등을 알 필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사가 이번에 달의 환경을 먼저 측정하러 가는 것입니다. 이런 절호의 기회를 70억이 없어서 그냥 날려버린 것입니다.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고 통탄스러운 일입니다. 만일 이번에 우리가 큐브 위성을 싣고 달에 가면서 고도별 방사능을 측정할 수 있었다면 이는 우리만 유일하게 가지고 있는 데이터가 될 테고, 세계 각국에서 이 자료를 선점한 우리에게 정보 공유를 요청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국제협력에서 우리가 영향력 있는 파트너십을 가지고 대화가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과학계가 비슷하듯 결국 우주 항공 분야도 실제로 달에 가보는 경험이 중요하며, 이런 경험이 있어야 경쟁력이 커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정대로 만일 큐브 위성의 본체를 여러 부품, 민간 회사들과 함께 만들고 방사능 실험에 성공했다면 이 경험만으로도 향후 다른 국제 미션들에도 우선순위 파트너로 들어갈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예산 때문에 거절을 해버린 것입니다. 과기정통부는 예산 마련을 위해서 국회 상임위를 거칠 시간이 없었다며 거절했다고 하는데, 사실 정부가 의지가 있었다면 겨우 70억 긴급 예산을 편성하는 게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니었을 텐데도 말입니다. 게다가 이런 상황이 참으로 부끄러워지는 것은 윤 대통령이 2023년 4월 25일에 미 항공우주국 고다드 우주센터를 방문해 내뱉은 말 때문이기도 합니다. 윤 대통령은 1969년 7월 20일 아폴로 11호가 달에 착륙해 닐 암스트롱과 버즈 올드린이 달 표면에 발을 밟은 그 순간은 지금도 아직 생생하게 기억한다. 제가 초등학교 3학년 여름방학 때였다. 그때부터 우주는 제게 꿈이자 도전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그러면서 나사는 지난 60여 년간 미지의 영역을 개척해 왔으며 전 세계인의 도전 정신을 자극하는 촉매제가 됐다며, 아폴로 계획에 이어 2025년 다시 달에 인간이 착륙하는 것을 목표로 한 아르테미스 프로그램이 성공적으로 시작된 것이 기쁘다라고도 말했었기 때문입니다. 참으로 말만 번드르하게 내뱉은 셈이 됐습니다. 다들 짐작하시겠지만 윤 대통령 부부가 취임 후부터 작년 말까지 해외 순방에 쏟은 돈은 579억 원이었습니다. 원래 예정되어 있었던 249억에 예비비 329억까지 긴급 편성해서 평균 1개월에 한 번꼴로 19개월 동안 총 16차례 해외 순방을 해 579억 원이라는 엄청난 세금을 썼던 것입니다. 이는 박근혜 정부 연평균 182억 원, 문재인 정부 연평균 163억 원을 가뿐히 능가합니다. 게다가 예비비가 본 예산보다 많아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상황에다 선물비 등으로 책정된 예산 처리가 전혀 검증되지 않은 채 불투명했습니다. 순방 결과도 엑스포 유치 실패를 비롯 대부분 보여주기식 양해각서이거나 기체결된 내용의 재탕일 뿐인데도 7조 원대 성과라고 과대포장하기까지 했습니다. 뚜렷한 성과도 없던 해외 순방 예비비를 329억이나 긴급 편성할 수 있었으면서 큐브 이상 제작비 70억은 도무지 마련할 수 없었던 윤 정부를 우리 국민들은 도대체 어떻게 바라봐야 합니까? 이에 대해 과학계는 결국은 큐브 위성 탑재 거절 사태의 근본적인 원인으로 윤 정부의 과학기술에 대한 무관심보다 더한 홀대와 경시 행태로 보았습니다. 이는 올해 연구개발 예산을 4조 6천억이나 대규모로 삭감한 부분에서 여실히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이번 나사 제안 거절 사례 역시 같은 맥락에서 벌어진 일인 것입니다. 예산이 삭감되어서 기존 연구 과제들도 지속할 수 있을지가 불투명해진 상태인데, 비록 70억일지라도 새로운 신규 과제에 예산을 배정하는 게 거의 불가능했기 때문입니다. 큐브 위성이든 뭐든
현재로서는 거의 모든 신규 아이디어에 기반한 과제의 실현은 사실상 불가능해졌습니다. 진보 보수 정부를 떠나서 역대 그 어떤 정부에서도, 심지어 IMF 시기조차도 이렇게 무모하게 과학연구 개발비 예산을 조 단위로 삭감한 경우는 없었습니다. 윤 대통령은 과학으로 우리나라를 도약시킨 대통령으로 평가받고 싶다고 말하며 국민들에게 과학 대통령으로 기억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국가의 미래의 성장 동력을 무참히 짓밟았음에도 이런 어이없는 발언을 최근 과학기술수석을 임명하면서 내뱉었던 것입니다. 사실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과학의 중요성을 피력하며 과학이라는 단어를 입에 달고 다녔습니다. 제가 대통령이 된다면 과학기술 중심의 국정 운영을 하겠습니다 라고 과기정책 토론회에서 말했습니다. 또 행정부 고위직에 과학기술 전문가를 등용하고 대통령 직속에 민간과학기술위원회를 두겠다고도 약속했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 취임 후에는 코로나 방역마저도 과학 방역이라고 불렀지 않습니까? 그러나 막상 대통령실을 비롯한 정부 고위직에 과학기술 전문가는 없었습니다. 민간과학기술위원회 공약 이행은커녕 기존 대통령실의 과학기술 보좌관마저 없애버렸습니다. 그러다 최근 나사 큐브위성 탑재 거부 사태를 빚은 연구개발비 예산 삭감으로 과학계의 불만이 거세어지자 급히 지난 1월 25일에 박상욱 서울대 과학학과 교수를 과학기술 수석으로 임명했습니다. 이에 발맞춰 수구보수 언론은 윤 정부가 과학 드라이브를 본격화한다고 기사를 쏟아내었습니다. 큐브위성 70억 예산 창출 의지조차 보이지 않던 윤 정부가 슬슬 총선이 다가오니 또다시 한국판 나사 운운하며 우주항공청을 300명 규모로 올 5월에 출범하겠다는 약속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우주항공청 신설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에 따른 것으로 2022년 11월에 미래 우주경제 로드맵 선포식을 하며 우주항공청을 설립하겠다고도 발표했었습니다. 이를 통해 2032년 달 착륙과 2045년 화성 착륙을 목표로 제시한 바 있습니다.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고 했습니다. 4조 6천억의 과학기술 연구개발비를 삭감하고 70억이 없다면서 달 탐사 우주선에 큐브위성 하나 못 만들고 못 싣는 판인데 한국판 나사 설립이라는 둥, 미래 우주 경제 로드맵 선포라는 둥 말만 거창한 사탕 발림에 우리 국민들은 더 이상 속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결국 허세와 말뿐인 과학 대통령, 윤 대통령과 윤 정부의 실체는 우리 우주개척사의 영원한 오점으로 남을 것이며 이를 이미 충분히 알고 있는 국민들께서 다가오는 총선에서 현명하게 판단하고 윤 정부와 국힘에 대해 심판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